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우리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윤석열 탄핵 후 첫 시간이에요. 네. 네. 그 얘기 한번 그래도 듣고 이야기 이어. 교수님도 탄핵 선고 보셨을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파면 결정.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다.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예, 있었는데, 생방 보셨군요. 이제 일 때문에 잠깐 카페에 가서 아하. 이제 실시간 켜서 보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주문 이렇게 네. 했을 때 카페 모든 사람들이 경직이 되고 맞아요. 다들 막 이렇게 파면합니다. 다들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큰 소리를 못 내고 맞아요. 다들. 그러니까 네.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 같아요. 다 관심을 갖는데 너무 이렇게 하는 분은 적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영상 중에 동대구역에 어떤 영상이 기억나는데 그 영상이 돌더라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근데 한 분이 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귀로는 문영배 소장의 네. 그 판결문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외신들 홈페이지를 쫙. 다 보셨습니까? 네. 그 외신 중에 또 인상 네. 깊으셨던 내용들 좀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BBC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BBC요? 네, 저희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민족 경론지 BBC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참 굉장히 왜곡 보도를 많이 하고 항상 이제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외신을 보는 게 차라리 정확하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 맞아. BBC가 이번에 5명의 기자를 투입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실시간 라이브 창을 띄워놓고 문영배 소장의 그 요지 있잖아요. 주요 요지를 한 문장씩 계속 올리더라고요. BBC가요? 네, 그것도 놀랍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분석 보도를 사실 그동안 BBC가 네. 많이 냈었는데 이번에도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에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남겼다라고 분열이라고 보는군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대다수의 이제 서방 언론들은 이제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네. 회복력에 대해 집중을 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자기네 나라들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나라들이 많은데 이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보면서 힌트를 얻는다라는 그런 요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에 종속적으로 보도한 나라가 어느 있었어요. 나라죠? 일본 언론입니다. 저기 나오네요. 네. 파면 실직. 네. 자, 일본 같은 나오네요.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전 예. 세계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집중을 했고 한국 민주주의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네. 일본은 한일 관계에 굉장히 맞아요. 예, 집중 핵심을 거기다 딱 두고는 친일파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불확실성 속으로 떨어졌다. 일본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만큼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걸 예. 일본 언론이 굳이 숨기지 아. 않고 그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키는 보도들이 대부분 나왔다는 겁니다. 외신도 차이가 나네요, 조금. 아시아 언론사 중에서 네. 제가 항상 유심히 보는 게 사우스 차이나 아하. 모닝 포스트인데 홍콩. 네, 홍콩인데 아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홍콩도요. 네. 네, 와. 자기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한 놀랍네요. 10분짜리 이제 처음부터 등장부터 파면까지 네. 그러니까 쭉 다 스토리를 만들 정도였어요. 되게 잘 만들었고요. 그 실시간으로 홍콩 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제가 딱 보고 있었는데 바로 올리더라고요. 바로 올려요. 바로 네. 진짜 바로 올렸어요. 그만큼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됐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선거 같은 게 다 외신에 바로 타전도 되고 했던 건데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도 뭐 저는 이게 하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 두 사람의 전화입니다. 통화 결과를 보고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대통령 출마하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윤석열 정부 네. 들어서 항상 다른 나라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우리 언론을 통해서 혹시 투명하게 알게 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고요. 언론도 되게 두루뭉실하게 피상적이고 언론적인 얘기만 꺼내나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 상대 국가 언론을 통해서 빵 하고 그렇게 알게 맞아요. 예, 터져 나오면 우리가
이건 우리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일본 내용인데. 특히 일본에서 많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일 몰랐던. 관계는 항상 일본 언론이 예. 먼저 얘기해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조금 있으면 맞다가 맞다고. 예, 그 수순이었잖아요.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도 한덕수 쪽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하고 네. 트럼프가 아예 그 통화 이후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소셜미디어. 올렸어요. 그 내용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 한 대행의 그 보도 자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한 총리가 그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한 것처럼 깊이 있게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그리고 북한 문제에 미국과 같이 공조하자. 그다음에 LNG와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 얘기만 보면은 우리 쪽에서 뭔가 불리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을 굉장히 대우해 준 것처럼 그리고 상당히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야 이제 한국이 백악관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양보를 해줬다고. 벌써 백악관은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아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우리가 엄청나게 한국 안보 보호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 그리고 알래스카 가스광 얘기도 잘 될 것 같다. 관세 얘기도 잘 될 것 같다. 한국이 제일 먼저 달려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올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이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랫동안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78일 만에 이루어진 첫 정상 통화인데 사실은 대행입니다. 뭐 이렇게 늦어질 바에 차라리 다음 정부의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게 맞는데 요 시점에 이렇게 통화한 거 뭔가 좀 트럼프의 의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네. 그러니까 통화할 수 있다고 뭐 봐요. 통화는 할 수 있죠. 예. 통화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일기 때 황교안 대행하고 통화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응. 통화는 할 수 있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입장 차이가 너무 분명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한국을 신경 쓸 전혀 시간도 없고 저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너무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행이 지금 거의 6월 초까지만 6월 3일까지요. 네, 뭐 더 하는 이상 거기 있을 수도 때문에 없어요. 굳이 잘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럴 의지도 없어 보여요. 음. 그리고 제가 또 이 통화를 보면서 느낀 게 약간 러시아랑 너무 비슷하다고 러시아요? 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와 트럼프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맞아요. 러시아도 이렇게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막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식이었으니까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CNN 인터뷰를 했던데 한 대행이 상호간세 부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Very cool way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Very cool way 이게 매우 냉정한 방식 cool way 이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cool way 아니 저는 사실 이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 한 대행이 사실은 이 표현을 쓸 것이 아니고요. 한미 FTA라는 표현을 썼었어야 맞습니다. 되는 게 맞아요. FTA 지금 하고 있는데 네, FTA로 우리는 거의 무관세로 하고 있다라는 원칙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다시 하겠다라는 식으로. cool way 방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쉐인바움 대통령이 관세에 있어서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의 주권 존중 없는 협상은 없다라고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났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문제야? 두 가지야? 펜타닐하고 불법 이민자야? 오케이. 우리 그러면은 국경지대 10,000명 풀어가지고 지금 불법 이민자 이만큼 단속했어. 자, 펜타닐 우리 이만큼 낮췄어. 마음에 들어? 트럼프 오케이. 그러니까 멕시코에 관세 유예시켜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저게 한미 FTA라고 이미 우리는 협정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새롭게 이 관세 협상에 응할 마음이 있다라는 식으로 네. 사인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었던 건 아닌가 이 말씀이네요. 당연하죠. 예. 여기서도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very cool way라는 예. 게 이게 콩글리시인데 아 콩그리십니까? 이게 한대행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신지 모르겠지만 주미 대사도 했는데 콩그리시 쿨이라는 단어가 예. 영어에서 전혀 한국말의 의미와 영어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분 단어예요. 하버드 나왔다고. 하버드 나왔어요. 네. 이거는 주미 하- 대사했어요. 잼버리에서 네. 학생들한테 나 하버드 나왔어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왜냐하면 예.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 CNN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 very cool way라고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아하. 신선한 접근이다. 매우 좋은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접근이다. 이런 뉘앙스를 들리거든요. 아, 영어에서 맞네요. 미국식 영어에서 보면. 맞네요. 그래서 CNN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 CNN에서 아하.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쿨하다는 게 예. 우리가 쓰는 말이 냉정한 쿨 이거지 전혀 실제는 그런 거 달라요, 아니니까. 달라요. 예. 쿨은 항상 긍정적인 긍정적이잖아요. 얘기예요. 예. 너 진짜 쿨해. 네. 쿨하다는 표현은 그러면, 우리끼리 쓰는 말이지. 그렇죠. 미국식 영어 저도 뭐 미국식 영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쿨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 교수님 지적도 참 맞는 것 같네요. 자 트럼프 얘기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관세 이렇게 밀어붙이던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또 급제동 관세부가 급제동을 걸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자, 왜 이러는 겁니까? 자, 뻔하잖아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이유는 몰라요. 아무도 이유 몰라요. 모릅니까? 네, 예. 트럼프 마음입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트럼프의 변덕이다. 음흠. 또는 미국 국채 이자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국채 시장에 미국 국채가 막 투매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트럼프가 이거 계속하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판단을 판단해서. 했다. 예. 그리고 그 참모진들은 이거 사실은 트럼프의 계획된 전략이야. 아주 치밀한 전략이고 거기 맞아 떨어진 거야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유는 아니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일어나고 있긴 맞아요. 현상은 맞아요. 현상은 맞아요. 물론 그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다는 게 중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측이 내다 일본이죠. 팔았다라고 하고요. 예. 미국이 1년에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로만 1,600조 원이 넘는 돈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미국 재정에 굉장히 심각한 압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과 트럼프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만 보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폭스뉴스도 보고 아. 네, 다른 언론들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그 뉴스들을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날 그 관세가 발효된 날 폭스뉴스를 통해 가지고 JP모건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특히 이제 공화당 쪽 트럼프 쪽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관세가 굉장히 미국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결정이 트럼프 마음인데 그런 게 작동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듣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머스크나 주커버그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말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들려주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관세가 작동되는 날에 바로 뭐 몇 조 만에 몇 조를 막 이제 상실을 본 게 그렇죠. 있어요. 아유 뭐 지금 저 테슬라 그- 제가 몇십만 원 재미로 하는데 뭐 아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뭐 저는 상관은 없지만 재미로 사는데 모스크가 지금 난리가 굉장히 났었어요. 친한잖아요. 그래서 예. 모스크가 와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폭락했거든요. 그 외에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그 사회층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유한 네, 사회층, 그렇죠. 미국의 같은 다엘리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가 폭락. 그러니까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던 그 기업 CEO들이 난리가 난리 났다는 났죠. 말이에요. 난리가 났죠. 손해가 네. 그냥 급락 그 이상이 돼버리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 유예 기간 주고 나서부터는 다시 회복이 돼. 다시 회복이 됐죠. 급등해서 네. 또 회복된 자,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참모진들은 네. 트럼프는 이렇게 늘 예측할 수 없는 것만이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네. 정도로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도 몰랐다가 뒤늦게 그거를 막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포장을 해줄 사람들로 참모들을 진을 맞아요. 꾸렸던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어떤 네. 그럴싸해 보이는 분석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트럼프 마음이다. 트럼프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런 거 마음이다. 중국 얘기도 좀 해보면 그렇게 유예 기간을 90일 줬는데 뭐 우리도 이 기간 10% 관세 적용 받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뭐 정말 더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중국한테는 대해서는 지금 125%죠? 네, 네. 100% 훌쩍 넘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영상이 하나 돌았는데요. 네.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한테 가가지고 관세가 오르면은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당연하지 막 이러고 막 난리를 네. 쳐요. 그랬더니 그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수입업자야. 네. 근데 내가 이 중국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2배로 비싸게 수입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그 관세는 내가 내는 거야. 그랬더니 이 트럼프 지지자가 왜 네가 내? 라고 물어봐요. 몰라요. 지지자들. 중국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사오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나 당연하지. 2배로 사오지. 그러면 내가 이걸 니들한테 팔 때 싸게 팔까? 올릴 수밖에 없어 가격을. 그랬더니 트럼프 지지자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몰라요. 왜? 그걸? 그걸 모르구나. 왜 관세를 우리가 물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트럼프는 중국을 이제 본인들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잖아요. 네. 어떻게든 짓밟아야 되고 그 패권을 빼앗기면 안 되는 유일한 상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중국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하고는 내가 협상을 할게. 근데 중국은 계속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치킨 게임 같다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중국은 트럼프 1기를 겪으면서 와 우리가 역대 최대 또라이를 만났는데 속된 표현으로 네, 죄송해요. 예, 속된 표현으로 속된 네, 얘기로. 속된 표현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초창기만 해도 나 중국 갈 거야. 시진핑하고 얘기할 거야. 이래서 중국에서 이거 대화하자는 사인인가 보다 이러고는 중국 실무진들이 계속 갔단 말이에요. 취임식에도 가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방식은 탑다운이에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함부로 어떤 것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 주석이 나섰는데 트럼프는 자 우리 둘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결정하자 이거지만 시 주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부 체제 단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는 계속 그걸 요구해요. 야 실무진들 필요 없고 야 시진핑 바로 들어오라고 그래. 단둘이 하자. 네. 근데 시 주석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중국은 미국의 이런 방식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 대비를 엄청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미국을 향해서 84%의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게 사실 중국이거든요. 중국밖에 없군요. 그렇죠. 근데 장기로 가게 되면은 네. 중국은 버티지만 미국은 못 버틴다고 얘기해요. 결국 이게 중국하고 미국은 계속 갈등이 아니면 이렇게 심해질까요?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저는 일어나는 겁니까? 아까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볼 거라고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네. 뭐 그 미국에서는 뭐 나이트 라이프 쇼 같은 그 유명한 예능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열풍을 부는 게 중국의 정말 싼 값에 팔 수 있는 온라인 마켓들이 네. 있잖아요. 뭐 그렇죠. 데모라든가 뭐 셰인 같은 것들. 네. 엄청 비싸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뭐 $10였던 신발이 갑자기 막 $30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멘붕이에요, 미국에. 딱 진짜 지금 멘붕. 이번 주. 예. 네. 자,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가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러고요. 유럽 국가는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유럽은 캐나다하고 힘을 합치는 모양새거든요. 캐나다가 딱 직격되니까. 네. 예. 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양면 전략이에요. 투트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우리도 보복 관세 때려야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유예가 됐잖아요. 네. 네.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유럽연합으로부터 미국이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520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우리 협상할 거야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니들은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생긴 조직이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520조 원 정도의 우리나라 에너지를 구입하면 내가 그때 협상할지 생각해 볼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러시아 얘기 좀 해보죠.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상관없습니까? 러시아는 0이니까요. 그렇죠. 관세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러시아는 0이니까 그래서 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러시아는 조용한 상황인데 가장 문제가 결국은 트럼프가 뭐 원하는 대로 하긴 하지만 그 국민들 우리 좀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그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국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끝까지 환영하거나 지지를 못할 것 같거든 하거든요. 그래 계속 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네. 때쯤 되면은 트럼프는 다른 이슈로 확 그렇지, 시선을 그렇지. 돌릴 겁니다. 네, 그런 네. 기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로부터 예외를 해준 이유가 그거예요. 우크라이나랑 협상하고 있잖아 지금. 아, 네, 그래서 네. 무관세를 해주는 거야라고 하는데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착잡한 상황이라고 제가 네.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미국 쪽으로 가는 걸 트럼프 1기 때는 한 21% 정도를 수출을 했다면 그 수출 비중 자체를 12%대로 확 낮춰놓기는 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는 물량 자체를 어딘가로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러시아에 많은 수출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뭘 걱정하고 있냐면 중국이 미국 시장이 막히면 그 물건을 다 러시아 시장으로 좀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러시아는 가뜩이나 그 중국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나라의 물건들이 원래 팔리던 곳이 그랬거든요. 지금 중국제로 중국만 있어요. 네. 우리만 우리도 있어요. 네. 못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예.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가다가는 졸지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한 대 쳐맞는 느낌 들지 않을까. 요걸 미리 그런 고민을 걱정하고 하게. 있더라고요. 러시아 얘기 좀 더 해보면 휴전 협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습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휴전 협상 계속 진행이 예. 되죠. 이거는 전혀 휴전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협상을 했잖아요. 어제도 이제 엘리아드에서 협정을 마쳤는데 6시간 만에.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도 미국 측도 그렇고 러시아 측 보도를 보면 이제 휴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상호 간의 비행기를 다시 띄우자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체포된 이제 압수가 된 러시아 부동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두 번째 티어에서는 두 번째 2차적으로 원래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진짜 중요한 게 휴전이라든가 네.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전혀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우선 문제는 우크라이나보다 우크라이나 어차피 푸틴이 양보할 생각이 한치도 없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 앞으로 미국이 좀 빠질 것 같기도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이게 참 지금 우크라이나는 졸지에 광물만 뺏기고 경제 식민지만 되고 지금 얻는 거 없는 상황이 하나도 벌어질 없는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푸틴은 양보할 생각이 1도 일도 없잖아요. 없고.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미국은 푸틴한테는 양보를 요구하잖아요. 말로만 얘기를 나 화났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을 해줘요. 예, 협상을 맞아요. 해줘요. 러시아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들. 야 지금 중국이 다 잡아먹었어. 빨리 저기 다국적 기업들 들어와야 돼. 예전처럼 회복해야 돼라는 얘기를 일단은 들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럼 휴전은 안 하나요? 이렇게 된 거에서 트럼프가 대놓고 우리가 지원을 뺄게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느 지점이 되면 결국은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어준다는 지금 딱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러시아 네. 쪽 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황상으로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만들어 가고 있죠.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미국이 빠지면 우크라이나 제대로 대응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물론 유럽은 끝까지는 버티겠고 예. 유럽은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도 보지만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없이는 굉장히 어려워질 그렇죠. 거고 또 이게 정말 전면전으로 갈 수가 유럽과 러시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렇죠.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던 그러니까 네. 폴란드를 통해서 네, 해줬던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미군 병력부터 빼기 아, 시작하고 뺀다는 지원 거군요. 뺀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협상을 하고 누군가에게 압박을 줄 때는 말로 세게 야 지원 다 중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 중단 안 할게 하고 뒤로 다 빼는 빼고 있는 거예요. 동부 지역 지금 폴란드 동부 지역 다시 다 빼고 있거든요. 빼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럼 우리가 빨리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야? 네, 맞아요. 아니면 네.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그렇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갈등에서 이 전쟁에서 미국이 갖고 생각하는 것과 유럽이 생각하는 네. 게 다르거든요. 미국은 전면적으로 러시아 싸워본 적 역사도 없고 미국 내에서는 누군가랑 싸워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멕시코랑 캐나다 그렇죠. 약간 조금 되고. 예. 근데 유럽은 러시아랑 엄청 많이 싸웠고 뭐 지금 계속 싸웠지 지금도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침공돼 있는 상황에서 네. 타임이 유럽이라는 게 뻔한 거를 유럽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뺄 수가 없고 무조건 끝까지는 버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계속 그래도 예전에 삼부 토건이 재건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건으로 윤석열 들어가서 때 뭐 협력 예. MOU를 맺었다 뭐 이런 그 기사들 꽤 보셨을 텐데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재건 사업에 못 들어갑니다. 못 가죠. 예. 네, 예. 못 갑니다. 예, 못 갑니다. 그거 다 미국이 미국 먹습니다. 미국이 가져갈 예. 2차는 유럽, 그렇습니다. 미국이 못한 거. 예. 그건 뭐 지금 다 드러났죠 윤석열 하는 방식.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정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최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